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임무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한국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들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 역시 듣던 대로 놀랍고 충격적인 한국의 상황이라며 경악을 감추지 못합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토록 논란이 되는 한국의 모습. 과연 무엇이길래 논란이 된 것일까요? 넬라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24살 넬라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저는 BTS의 정국을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와 춤에 빠져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국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꼭 알아듣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한국어를 써보고 싶어서 한국 여행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꿈꿔왔던 BTS의 나라,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되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들 3명과 함께인 여행이었죠. 저희 넷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모두가 BTS를 좋아하는 아미랍니다. 사실 그 친구들 중 올리비아라는 친구가 맨 처음 우리에게 BTS에 대해 전파하여서 모두가 아미가 되었어요. 특히 그 중에 저는 스타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것 좀 보라며 너무 멋있지 않냐고 보여주는 올리비아에게 처음에는 심드렁하게 반응했죠. 쓸데없이 왜 한국의 가수를 보라고 그러는 거냐며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심심해서 몇 번 올리비아의 공유 영상을 보다 보니 왜 전 세계에 그렇게 팬이 많은지 알겠더군요. 그들은 하나의 무대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공연장인 같았죠. 저는 그들의 나라에서 조금 더 그들을 가깝게 느껴보기 위해 그리고 한국의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오기 전 우리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부터 맛있는 한국 전통 음식이 있는 레스토랑이나 그 유명한 한강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태원 등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했었죠. 한국까지 여행을 가는데 정말 꼼꼼하게 계획해서 많은 경험을 안고 오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차례 회의 끝에 결론난 여행 일정표를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희는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외국인보다는 많이 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 도착한 인천공항은 너무나 화려하고 깨끗했어요. 더군다나 현대적이고 도시적이기까지 한 모습에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인천공항의 규모와 철저한 시스템, 청결 상태 등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상태였죠. 그리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철을 이용하기로 했고 공항 내에서 전철까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공항답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까지 한 번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해가 쉽게 안내가 되어 있는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의 호텔로 어렵지 않게 이동했답니다. 역시 친절한 한국인들과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운 호텔 덕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짐을 풀고 저와 친구들은 서울의 첫 인상을 보고 몹시 흥분한 상태로 다음날의 일정을 이야기 나누며 누웠어요. 내일은 호텔에서 조식을 조금 먹고 카페에서 쉬다가 논현동으로 가자. 좋은 생각이야. 어서 빨리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저희는 한국 BTS 코스로 유명한 모 음식점을 가기로 했어요. 그들이 자주 가고 추천한 곳이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죠. 많은 해외 팬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여 혹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근처 카페에서 대기를 했다가 점심을 바로 먹기로 했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되지 않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한국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한국에 도착하니 어느 해외여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깨끗한 도시, 깔끔하고 세련된 한국인들, 높은 빌딩과 건물.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은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오래도록 이곳에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수다를 떨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조식을 먹은 후 간단한 짐만 챙기고 논현동으로 떠났어요. 식당과 근접해 있는 카페에서 대기를 하기로 했고 저희는 한국의 카페는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며 신나는 발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두가 주문을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저희 이름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에도 저희는 BTS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오마이갓, 세상에 왜 그래 니나?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하나가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서고 말았어요. 저희도 덩달아 놀라서 그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죠. 왜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냥 두고 가는 거야? 어머 세상에 누군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켜볼까?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카페 안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던 핸드폰과 노트북 그리고 짐을 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저희는 발견하자마자 그곳을 꾸준히 응시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가지 않도록 주시하며 얼른 자리에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반드시 조심하라고 안내를 해줄 참이었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설마 저 짐을 다 버리고 간 것은 아닐까? 혹시 이거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한다는 몰래카메라일까? 하는 별별 생각을 하며 주인을 기다리던 중 여유롭게 저 멀리 화장실에서 손을 털며 나오는 한 한국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정말 태평스러웠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죠. 뭐지? 저희는 모두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대체 어째서 아무도 그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훼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이탈리아에서는 일명 집시들이 많아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가방, 카메라를 도둑 맞기도 하고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절대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가벼운 물건들을 꺼내놓지 않는답니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이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큰 매장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까 그 여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 핸드폰, 책, 가방 등을 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너무나 편하게 개인 물품들을 꺼내놓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우리의 테이블만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죠. 이게 가능해? 유독 놀랐던 니나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처럼 두 눈이 동그래졌고 여전히 짐들은 품에 안은 채 사람들을 의식하며 음료를 마시고 카페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리에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가게 역시 물품들을 앞에 그냥 두고 판매하고 있어. 어째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지? 작은 상점들을 비롯해 큰 매장까지 입구 가판대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고 판매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물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각자 갈 길을 가는 등 과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는 이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신기했고 매우 들뜬 상태였죠. 그리고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논현동의 식당에 도착했답니다. 아까의 충격적인 상황은 잠시 잊고 BTS의 맛집에 온 것에 행복해하며 대기줄에 서 있다가 금세 자리가 나서 얼른 앉아 곧바로 드문드문 메뉴판을 읽었답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 공부를 해왔어야 하는데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어떤 것이 저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떡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게 한국 음식은 맵기로 유명하다는데 난 너무 매우면 못 먹을 것 같아. 저희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으니 옆 테이블에 어떤 한국 여성분들께서 메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창한 영어의 상냥함까지 갖추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녀들 역시 BTS의 한국 팬이며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고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었죠.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금세 친해져 SNS까지 주고받게 되었어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메시지 줘도 돼요. 이름이 수진이라던 친절한 그녀 덕에 저희는 입맛에 딱 알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맛있다는 베이커리 집에도 가보고 택시를 타고 송파라는 곳에 이동해 정말 예쁜 호수를 바라보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마지막 일정은 홍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종일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돌아다닌 저희는 금세 또 목이 마르고 허기가 저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리기로 했죠. 한국에는 정말 이쁘고 감각적인 카페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온라인에서는 각 지역마다 이쁘고 맛있는 카페도 서로 공유하며 추천도 하더라고요. 저희 역시 SNS의 정보를 이용해 이쁘고 화려한 카페를 찾았답니다. 스타벅스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카페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해졌지만 금세 뷰가 좋은 곳을 찾겠다고 또 신나게 자리를 잡으러 달려갔죠. 야경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진짜 한국으로 여행 온 것을 실감하며 저녁과 내일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저녁에는 이태원에 가서 유명하다는 이탈리안 음식을 먹기로 했죠. 그리고 내일은 경복궁에 가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계획이어서 우리는 모두 잔뜩 다음 일정을 기대하며 지치지도 않고 들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태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카페를 나왔어요. 전철을 이용하기로 해 움직이던 도중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어떡해. 나 지갑을 놓고 왔어. 아까 그 카페에 말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말이었어요. 저희의 모든 돈 관리는 그 친구가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총무 역할을 하고 있던 친구였기에 지갑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는 모든 돈을 잃게 되는 것이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이미 30분이나 지난 상태였고
다시 찾으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황 판단이 되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절대 못 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벌써 누군가가 가지고 가고도 남았을 테니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친구 중 한 명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고 나머지 친구들 역시 그대로 주저앉아 한숨만 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점심때 만났던 수진이 떠올라 급한 대로 수진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수진, 나 넬라야. 우리는 지금 어느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와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수진은 다행히도 바로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괜찮아. 얼른 지금 다시 카페로 가봐.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수진의 말에 갑자기 오전에 카페에서의 일이 생각났죠.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각자의 할 일만 집중하던 한국인들. 혹시 우리의 지갑도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저희는 다시 재빨리 카페로 가보기로 했죠.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얘들아, 일단 카페에 다시 가보자. 있을지도 몰라. 제 말에 친구들은 허둥지둥 뒤를 따라왔고 저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열심히 뛰어 다시 카페에 들어갔고 당장 저희가 앉아 있었던 테이블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죠. 없잖아. 역시 우리에게 그런 행운은 오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며 저희는 낙심하고 말았고 저 역시 이성을 잃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이대로 한국 여행을 망치게 될까 두려웠고 괜히 다시 카페에 가보라던 수진의 말이 미워지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혹시 지갑 두고 가셨나요?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저희는 모두 경악하고 말았죠. 좋은 의미로요. 세상에, 그 직원이 우리의 지갑을 손에 꼭 쥐고 저희에게 돌려주려 다가온 것이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저희는 모두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지갑을 보관해준 직원이 너무 고마워 진짜 얼싸안고 싶은 기분이었답니다. 영어며 한국어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 인사를 수도 없이 했죠. 그렇게 심장이 철렁했던 지갑 분실 사건은 수진의 말대로 다시 찾는 것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답니다. 수진 정말 고마워. 지갑을 찾았어. 다행이야 정말로. 그런데 한국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쉽게 가져가지 않는구나. 저는 기쁜 마음에 수진에게 얼른 지갑을 찾았다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 상황이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 수진에게 바로 물었죠. 수진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탈리아나 유럽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개인주의 성향도 조금 낮은 편이고 군데군데 CCTV도 매우 많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이야. 저는 수진의 말이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다들 은근히 보고 있던 것이라니. 한국인들의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태도 뒤엔 그래도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배려의 시선들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저희의 지갑 역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인해 다시 저희에게 돌아온 것일 테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안전한 치안에 저희는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행 일정을 보낼 수 있었어요.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괜히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겪지 않을까 저희도 한국 사람들처럼 주위를 살피게 되고 이름도 모르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여행을 마치기 전날엔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한국은 정말 감동적인 나라야. BTS 때문에 왔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것 같아. 맞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높은 시민의식에 우린 정말 반하고 말았어. 내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던 여행이야. 우리는 한국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서 다음엔 언제 또 여행을 올까를 벌써 계획하기 시작했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나라라고만 생각했고 그들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방문한 여행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어 진심으로 의미가 깊은 여행이었어요. 또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이번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가깝게 볼 수 있는 코스로 계획을 짤 생각이에요.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큰 감동을 받은 4명의 이탈리아인 그녀들에게 한국 여행이 행복하고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올 그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속의 멋진 한국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